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은 펑션 콜이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GPT 요청을 보냈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안에 도구 목록에 호출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뜻이에요. 자, 있는 경우.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건데요. 지금 코드가 조금 네, 들어쓰기 같은 것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GPT가 여러 함수를 차례로 어, 실행하려고, 실행하려고 요청을 했을 때. 그럼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툴 콜스의 0번을 무조건 하는 코드가 있었죠. 네. 자, 여기를 저는 변수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반복문을 넣을 겁니다. 툴콜스가 우리 리스트라는 건 알았고요. 리스트에는 원소가 아이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기를 툴콜 어디에서 툴콜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복문 만들 수 있겠죠. 어, 툴 콜스 안에서 첫 번째 원소, 툴 콜스 안에서 두 번째 원소, 툴 콜스 안에서 세 번째 원소. 이런 의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부분은 그툴 콜스라고 하는 리스트의 아이템을,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우리가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이 폼은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폼은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인덱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인덱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툴, 콜, 아이디는 어디서 가져오시면 되냐면 툴, 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여기 툴 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 안에는 id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인덱스 0번의 id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제외하고 이 변수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그 도구 목록이 가지고 있는 어, 목록의 id가 되는 거죠. id가 되는 거고. 그리고 펑션 이름도 가져올 수 있어요. 펑션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펑션 이름은 마찬가지로 아이템의 변수 이름은 툴콜이고요. 툴콜 안에는 펑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다시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게 도구 호출, 어, 도구 호출 목록이라고 할까요? 도구 호출 목록의 아이디고 도구 호출 목록의 함수 이름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세 번째 코드가 있죠. 세 번째 코드는 아규먼트를 찾는 거예요. 아규먼트는 우리 그 역직렬화,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죠. JSON.load 문자열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가져올 때는 이 코드를 조금 변형하시면 되겠죠. 인덱스가 필요 없어요. 그죠? 툴, 그 다음에 콜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argue 펑션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펑션 객체의 아규먼트죠. 아규먼트. 이렇게 하시면 얘는
그 함수를 호출할 때 필요한, 함수를 호출할 때 필요한 아규먼트들인 거죠. 그러니까 GPT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GPT가 이런 펑션 이름을 호출할 때 이런 아규먼트를 주면 될 거야 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한테 답변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인덱스를 써서 하드 코딩했던 부분들을 반복문 안에서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로 바꿔준 거예요. 바꿔준 거고, 지금 여기서 수행된 코드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로 제이슨, 그 다음에 로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자열을 주는 거죠. 문자열을 주면 얘는 무엇을 리턴한다? 딕셔너리를,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리턴해 준다.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얘 문자열입니다. 아규먼트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딕셔너리를 리턴해 준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역직렬화,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코드들 다 필요 없죠, 이제. 이 코드들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form은 안에서 이런 코드들을 다 했으니까.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펑션 이름이, 그죠? 펑션 이름이 뭐랑 같으면 메시지 만들고 함수 호출하고 결과값 넣어서 어펜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자, 제가 어디까지를 드래그 하는지를 잘 보세요. 어디까지를 폼은 안쪽으로 넣어야 될까요? if get current time이 맞으면 메시지를 만드는데 역할은 펑션이고 아이디는 위에서 찾았고 펑션 이름도 위에서 찾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는 함수를 호출한 아규먼트를 전달해서 함수를 호출한 결과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폼은 바깥에 있어야 돼요? 폼은 안쪽에 있어야 돼요? 폼은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만큼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어떻게 탭, 탭하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음. 요 부분도 나중에 함수 이름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도 if, else if, if, elif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 get current time 함수 호출을 경우, 요청한 경우 그 아규먼트를 전달해서 리턴 값을 컨텐트에 넣고 메시지에 어펜드 한다. 예. 되셨죠? 자, 그러면 반복이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도구 호출 목록에서 첫 번째 도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규먼트가 서울인 도구가 있겠죠. 어, 그 펑션 콜링에 대해서 메시지를 추가해요. 여기 아규먼트로 아시아 서울 하고서 그 메시지를 추가를 해요. 자, 그 과정이 끝났으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펑션 콜링을 수행을 해요. 두 번째 펑션 콜링은 아마도 아규먼트가 바뀌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유럽, 런던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가 바뀌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청 안 보낸 거예요. GPT한테서 펑션 콜링이 세 번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메시지도 펑션 콜링 세 번에 대한 결과를 어펜드 한 다음에 요청을 한 번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규먼트를 넣은 결과를 메시지로 추가를 하고요.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펑션 콜링 요청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규먼트 분석해서 함수 호출하고 그 결과를 컨텐트에 만들어서 메시지에 추가.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세 개 도시를 다 요청을 했다 그러면 펑션 콜링 요청이 세 번이 있었을 거고 메시지가 몇 번 어펜드 됐겠어요? 세 번 요청이 됐겠죠. 맞아요. 그거를 반복문 안에서 반복을 한 거예요. 그 부분.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내가 메시지를 다 어펜드를 했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메시지를 다 어펜드 했으니까 이제 답변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시스템 설정은 들여쓰기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디 있는 상태예요? 반복문 안에 있는 상태죠. 반, 그렇지 않아요? 들여쓰기 레벨을 잘 보세요. 들여쓰기 레벨을 잘 보시면, 그죠? 첫 번째 펑션 네임에 대해서, 첫 번째 펑션 네임에 대해서 메시지 하나만 딱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답변 만들어줘 라고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그죠? 첫 번째 펑션 콜 요청에 대한 답변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펑션 콜에 대한 답변 메시지, 세 번째 그 펑션 콜에 대한 답변 메시지, 그거를 다 어펜드 한 다음에, 전부 다 어펜드 한 다음에 그런 포물이 끝났겠죠. 얘네들은 언제? 폼은 같아서. 레벨이 여기 있어야 돼요. 들으시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메시지를 어펜드하는 부분은 시스템 메시지를 하시는 부분은요. 하시는 부분은 폼은 바깥쪽에서 해주셔야 돼요. 폼 바깥쪽에서. 예,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롤이 만들어졌겠죠. 자, 시스템 롤이 만들어졌으면 툴콜이 있는 경우, 툴콜이 있는 경우 이 안쪽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어디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제 메시지가 어펜드가 됐죠? 반복문으로 메시지가 다 어펜드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스템 메시지가 어펜드가 됐죠? 그럼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요청을 보내면 응답이 왔겠죠. 그 응답을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다? 그 응답을 어펜드 해준다. 요 응답을 어펜드 해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쭉 올라가 보세요. 이 if은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if은 안쪽에 아닙니다. 어떻게 수정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드 코딩, 인덱스 0번이라고 하드 코딩 했었던 부분들을 폼은 안쪽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폼문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코드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어야 될 코드들이 반복문 안에서 반복이 돼야 될 코드인지 아니면 반복문 다 끝나고 나서 한 번만 하면 되는 코드인지만 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스템 메시지는 모든 펑션 콜에 대한 답변들이 다 추가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스템 메시지를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응답을 출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생각보다 수정한 게 많지 않네요. 그죠? 폼은 하나 넣고 들여쓰기 레벨 조정하고 딱 요 정도 했어요. 자, 그럼 원하는 정보가 나오는지 볼게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바로 할게요. 서울과 런던과 뉴욕 가까이에 있는 베이징까지 해볼까요?
베이징의 현재 시간은 하고서 물어볼게요. 펑션콜을 몇 번 요청을 할까요? 아마도 4번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게 4개 도시에 대해서 현재 시간을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GPT는 아마도 얘네들이 아규먼트가 다 다르잖아요. 아시아 서울, 유럽 런던, 아메리칸 뉴욕, 아시아 베이징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들이 다르겠죠? 펑션 콜링이 4번 필요하다라고 아마도 판단을 내릴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는지를 보시면요. 책 컴플리션이 왔어요. 책 컴플리션이 왔고, 그 안에는 초이스가 있는데, 초이스 객체 하나가 들어있어요. 초이스 안에는 GPT가 준 메시지가 있어요. GPT가 준 메시지가 있는데, 컨텐츠가 아직 오지 않았죠.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은 생성하지 않았다예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툴콜스. 툴콜스. 자, 여기 1번 아시아 서울로 호출을 하죠. 아시아 호.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이번에는 펑션 호출인데 유럽, 런던으로 똑같은 함수 호출하는 거를 요청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또 펑션 객체가 또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아메리칸 뉴욕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로 똑같은 함수 펑션 콜링을 요청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똑같이 또 요청하죠. 여기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타임존, 아시아, 상하이 똑같은 함수의 펑션 콜링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대괄호 있죠. 리스트 시작, 여기 리스트 끝.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원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원소. 마지막에 여기가 네 번째 원소. 그러니까 반복문이 몇 번 이루어질 거냐면 반복문이 4번 이루어지겠죠. 여기 조금 코드가 좀 작게 보이긴 하지만 in이라고 하는 이 반복문이 몇 번 이루어질 거냐면 4번 이루어져요. 4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메시지 어펜드, 메시지 어펜드, 메시지 어펜드가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그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스템 역할이 어펜드가 되고 요청을 다시 보냈죠. 요청 다시 보냈으니까 응답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응답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응답이에요. 그 밑에 있는 응답이 check completion 이렇게 왔잖아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check completion. 두 번째 check completion에는 GPT가 생성한 답변이 있어요. 메시지, 컨텐츠 있죠. GPT가 뭐라고 답변을 줬냐면 각 도시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 바꿈. 그죠? 서울 9월 10일 11시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줄 바꿈 나오고 런던 9월 10일 3시. 몇 시간, 8시간 차이죠. 8시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 9월 9일 어젯밤, 우리로 치면 어젯밤인 거죠. 10시. 그리고 마지막 베이징 10시. 이건 오늘 아침 10시죠. 우리보다 1시간이 느린 거죠.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럼 채팅창에서는 요 컨텐츠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채팅창에서. 제가 채팅창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전체 리스폰스를 다 출력하게끔 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시고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받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전부 다 출력을 한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챗봇만 만들겠다라고 하면 사용자 AI 이렇게 하면서
질문과 답변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죠? 네, 안 되시는 분. 뭐, 다른 도시들에 대한 것도 물어봐도 될 거예요. 뭐, 파리 시간을 알고 싶다. 뭐, 로마 시간을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베를린 시간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나오겠죠. 첫 번째 책 컴플리션이 한 번 오고 두 번째 책 컴플리션이 오는데 두 번째 책 컴플리션의 컨텐츠가 파리의 시간, 로마의 시간, 베를린의 시간을 문자열로 만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생성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책 컴플리션에서는 도구 호출 요청을 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있을 거고요. 끝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펑션 컬링의 개념 아시겠어요? 펑션 컬링의 개념? 우리가 그 주고받는 메시지의 형식과 그 안에 리스트가 있는지, 딕셔너리가 있는지, 리스트 안에는 원소가 하나만 있는지, 여러 개가 있는지만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면,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아,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이썬 코드 작성하실 때, 들여쓰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 잘못되면 완전히 다른 그런 로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뭐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GPT가 이용하는 그러니까 GPT가 펑션 콜링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다? 훈련이 끝난 모델은 새로운 정보들, 훈련이 끝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는 문자를 생성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외부 도구의 그 도움을 받아서 현재 정보들을, 실시간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구들의 리턴 값으로 문자를 생성해준다. 이게 펑션 콜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GPT가 정말 만능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펑션 콜링의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GPT 너무 많이 잊지 마세요. 특히나 코드를 생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코드들이 어, 올해 새로 생성되는 기술에 대한 그런 코드들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작년까지의 코드들은 잘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이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서는 기술의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도 자꾸 자꾸 나오고요. 예. 파라미터들도 바뀌고 이렇게 그리고 사용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아규먼트들이 막 자주자주 바뀌기도 해요. 아규먼트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필수였던 게 필수가 아닌 걸로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아규먼트가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데이트되는 문서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인간이 구닥다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펑션 컬링을 이용하는 이유는 GPT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답변을 생성해내기 힘들 때 외부 도구의 도움으로 마치 현재 정보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펑션 콜링이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시간만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약간 실질적인 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바뀌는 어떤 정보들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첫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현재 날씨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늘자의 어떤 회사의 주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바뀔 거고 만약에 이런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GPT한테 던지게 되면 두- 당연히 학습된 데이터에는 오늘 주가에 대한 얘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그런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 포털에서도 카카오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도 아니면 각 증권사에서도 주가 정보를 확인하는 API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제공을 해주고 그런 API들을 이용하면 그 각 증권사나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GPT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GPT는 그런 정보들도 답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챗봇 에이전트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실질적인 그런 예제로 우리가 주식 정보에 대한 거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근데 주식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그 패키지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 야후에서 제공하는 야후 파이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이참의 도구 모음 중에서요, 여기 터미널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을 거예요. 터미널을 클릭하시면 그 현재 프로젝트의 가상 머신, 가상 환경에서 그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그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를 하실 때는 PI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PIP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PIP 다음에는 명령어는 install, 그 다음에 마이너스 U는 업그레이드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터 설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할 패키지는 야후 파이낸스라고 Y 파이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Y 파이낸스. Y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엔터 하시면 됩니다. Y 파이낸스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더 설치를 하죠. 그래서 그 야후 파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가 또 이용하는 다른 패키지들이 필요하면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들을 뭐 이렇게 보면은요, 같이 설치된 것들이 PW라고 하는 패키지도 설치가 됐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패키지도 설치가 됐고, 웹소켓, 프로즌 딕트, 컬 CFFI, 와이파이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렌스까지가 설치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패키지는 설치가 됐고요. 필요한 패키지는 설치가 됐고, 이 와이파이낸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가장 간단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어, 그 파이썬 스크립트보다는 아마 주피터 노트북이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편할 겁니다. 그래서 랩 7번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들게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드시고 이름은 Y 파이낸스 파이낸스 예전 이렇게 EX 이렇게 붙일게요. Y 파이낸스 언더스코어 EX 이렇게 파일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만드셨을 때 여기에 파이썬이 선택되고 파이썬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돼요. 혹시나 주피터 노트북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경우라면 다시 실행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import y, 자, 자동 완성 되세요? 코드 추천 보이나요? 이거 보여야 돼요. Y-Finance라고 하는 모듈 이름이 보여야 됩니다.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파이삼이라고 하는 툴은 이 이름을 추천해주지 않아요. 패키지 이름을 추천해주지 않아요.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 이름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선택해가지고 엔터만 하시면 돼요. Y-Finance 너무 기니까 별명을 YF라고 주고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네, 제일 처음에 한번 실행할 때만 시간이 좀 걸려요. 주피터 서버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피터 서버를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첫 번째 셀을 실행하는 경우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 이외에는 금방 실행이 될 겁니다. 제목을 넣을까요? 여기 마크다운 위쪽에다가 마크다운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건 제목 넣는 거죠. 제목 넣는 거고 Y 파이낸스 파이낸스 뷰티즈 예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명령창에서 했었던 거 있었죠? 백tit 쓸게요. 백tit 그리고 백tit 3개 다운표 아니에요. 백tit 입니다. 백tit 숫자 1 왼쪽에 있는 키보드 와이파이낸스 사용하실 때는 PIP 인스톨 업그레이드 와이파이낸스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여기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정리해드려.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 이름 설명을 드렸고요. MS 주식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거고요. YF 티커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여기에 아규먼트로 티커라고 하는 아규먼트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MS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티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장 이 Y 야후 파이낸스의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가 티커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티커라고 하는 클래스. 네, 일단 실행 먼저 하시고요. 타입을 먼저 좀 볼게요. 프린트, 타입, MSFT 이렇게 보시면 Y 파이낸스 모듈의 티커라고 하는 모듈에서 만들어진 티커 클래스입니다. 라고 보여주죠. 이 티커라고 하는 객체가 회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정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티커라고 하는 객체예요. Y 파이낸스 모듈의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넘파이 그러면 어레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클래스였었고 판다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근간이 되는 클래스였었죠. 데이터 프레임 있으면 거기 그 안에서 다 뭔가를 할 수 있었잖아요. 이 Y 파이낸스는 티커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대부분의 정보를 다 여기에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얻어낼 수가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인포예요. 인포. 인포는 앞에 여기 P라고 돼 있죠. P. P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프로퍼티란 뜻이에요. 프로퍼티는 다른 말로 변수. 변수란 뜻이고요. M이라고 돼 있죠. M. M은 메서드예요. 메서드. 메서드는 함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니까 괄호 하고서 호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퍼티는 변수처럼 이름만 써주시면 되는 거고, 메서드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함수 호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얘는 프로퍼티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시고 엔터 하시면 정보가 쭉 하고 나와요. 근데 이 정보가 정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스크롤이 엄청 많죠. 그죠? 스크롤 엄청 많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어드레스, 회사 주소도 있네요. 그러니까 법인이 등록된 주소가 있겠죠. 본사겠죠. 예. 혹은 그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할 때 법인 대표 주소 하나를 딱 넣을 거예요.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리 이름이 회사 이름으로 만들어졌나 봐요. 얼마나 큰 회사면. 레드몬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고, WA면은 스테이트가 어딘가요? 워싱턴 주를 얘기하나? 그 다음에 이건 우편번호, 그 다음에 국가, 대표 전화번호, 그 다음에 웹사이트, 그 다음에 그 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산업 분야를 찾을 수 있는 키값,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할 때의 문자열, 이란 뜻이겠죠? 뭐 이런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서머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서머리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보를 GPT한테 제공을 한다 그러면 GPT는 여기에 있는 문자열들을 쭉 가지고 와서 자기가 답변을 생성할 때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비즈니스에 대한 서머리도 있고, 뭐 직원 수가 있네요. 22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컴퍼니 오피서니까 임원진들이겠죠? 임원진들에 대한 설명도 있네요.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직책, 뭐 이런 거 있네요. MSS CEO 나델라라고 하는군요. 자, 이런 굉장히 많은 정보가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티커라고 하는 객체 안에 있어요. 티커라고 하는 객체 안에 있고 그래서 인포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뭐예요? 키 밸류 딕셔너리 형식으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인포죠. 티커에서 그 딕셔너리로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가 인포라고 하는 프로퍼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적절한 키값들을 찾으면 어, 뭐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 주식에 대한 설명,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 그런 정보들을 이 인포에서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인포 말고도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티커가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또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이 돼서 저희 잠깐 쉬었다가 몇 가지 대표적인 함수들 사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